양띠하고 충이 되는 띠로는 기문관살이 되면서 원진이 두 성향이 같은 토입니다만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드니까 나를 눌리고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안녕하십니까, 홍국입니다. 오늘은 양띠 땡땡띠와 이런 인연은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기존 사고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단서를 붙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하고는 나하고 맞지 않은가, 안 맞는 띠를 얘기를 하시려는가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양띠 성향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천역성이라 그랬죠, 그죠? 천역성의 그런 성향, 하늘의 정거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무쌍하고 막힘이 없고 집을 나가면은 도대체 재물이 깔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양띠하고 쉽게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충과 극이 되는 띠, 어떤 띠가 있겠습니까? 양띠하고 충이 되는 띠로는 소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이 되고 기문관살이 되면서 원진이 되는 띠가 범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충극이 되는 띠는 소띠와 범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명리학적으로는 1차적인 어떤 해석입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어떤 전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는 상사와 맞질 않아서, 동료와 맞질 않아서 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분도 많이 봐왔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부자의 관계나 모녀의 관계 등 이런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의 작용력을 가지고 있던 게 명리학적인 1차적인 해석인데, 충하고 원진되고 극하는 관계는 안 좋더라는 그런 단적인 정리법,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띠하고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띠한테는 소띠, 충이 되고, 충이라는 건 서로가 성향이 맞질 않아서 충돌하고 나의 어떤 성향이 맞질 않아서 충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충이 되는 거는 소띠가 있다라고 했었고, 범띠 어떻습니까? 기문관살이라는 표현을 써서 귀신이 문을 들락거리면서 윗장을 걸어 잠그고 아주 괴이한 기운이 도는 어떤 살이라는 표현도 쓰는 게 기문관살인데, 또는 원진이라 해서 보면 서로가 어르렁거리고 싸움을 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든다라고 해서 원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1차적인 상황에서는 맞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 1차적인 그 안에 다음에 숨어있는 뒷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상황의 1차적인 상황에서는 서로가 정리법에 맞지 않는 관계라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장점들, 이걸 넘어갔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나한테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소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띠는 저희들이 물상으로는 그래요. 여름의 땅이다, 농토라고 들었으니까 기름진 땅이다. 근데 화기가 충만해서 뜨거운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소띠는 어떠냐? 겨울의 땅이라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땅인데 농토인데 얼어붙고 있고 항상 뜨거운 기보다는 냉기가 흐르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해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소띠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천연성이라 그래서 강한 생활력의 소유자가 많고, 또는 보살지성의 어떤 보좌관 역할도 잘하는 게 소띠다 그랬어요. 또 꾸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니까 양띠와 소띠의 관계를 얘기해요. 양띠는 제가 정의할 때는 여름에 화계의 정신적으로 철학적인 공부를 하고 도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름의 땅이다. 그래서 농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축은 물상으로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다, 추운 땅이다, 겨울에 농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양띠와 소띠와의 관계는 이 여름과 겨울의 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화계도인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계도인이라면 사색적인 기운을 비유법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표현되라면은 여름의 기운의 화기의 신장을 가지고 어떤 화색을 하고, 그죠?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는 자리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본가. 또, 이제 보면은 이 겨울의 농토라고 하지만은요, 겨울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현무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두 도인의 공부하는 도인의 만남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1차적인 성분에서 대화법에서는 서로가 맞질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이 충이라고 해서 이 소띠의 기운을 1차적으로 판단되고 마다할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름은 땅인 농토는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메마르고 갈증이 심한 어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의 농토라고 비유했던 소띠는요, 겨울이지만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두 성향이 같은 토입니다만은 성향이 다른 그런 만남에서 소리를 낼 것이 아니고, 겨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띠한테는 지혜라는 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좌관 역할을 잘한다. 호살지성의, 그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나를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쉽게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여름에 불이 많이 난 땅에 잡풀을 정리해서 농로에 있는 어떻습니까? 곡식들이 튼튼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잡풀을 정리해주는 이발사 역할을 한다 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물과 불의 차갑고 뜨거운 성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이전에 그 2차적으로 숨어있는 게 양띠한테는 소띠가 잡풀을 깎아두시 주위를 정리해주고 더 기름지게 더 크게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주는 이발사 역할을 하는 게 소띠다 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조금 더 잘 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아주 조율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소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명리학적으로는 비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향은 틀리지만 동반자 역할을 해준다. 나한테 힘이 돼준다. 산과 산이 만나서 큰 산이 되듯이 땅과 땅이 만나서 더 큰 땅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싶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휴식기를 통한 에너지의 비축 관계, 그걸 통해서 상호 견제 상생의 관계가 이 양띠와 소띠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양띠와 범띠의 관계입니다. 원진이며 이런 기운이 있어 서로 원망하고 의견이 맞았고 서로 싸우는 기운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드니까 나를 눌리고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영역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지 서로에 어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상생하고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의 땅에 부족한 화기를 보충해 준다는 그런 상생상호의 해석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 곡식이 잘 되려면은 여름은 아주 뜨거워야 된다는 표현. 뜨거워야지 곡식도 잘 되고 더 가을이 풍요로워진다는 어떤 그런 표현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1차적인 판단에 보는 양띠와 안 맞는 띠, 충격이 되는 띠, 여기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차적인 상황에서 숨어있는 서로 보완적인 단계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의 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위에 눈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많이 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또는 가정에서는 부자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녀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회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합의 된다고, 합의 안 맞다고 해서 끊을 것입니까? 회사를 퇴사하시겠습니까? 거래관계를 하지 않을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사고가 왜 나올까요? 1차적으로 서로 상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각각이 틀린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만나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지쳐서 1차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판단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는 걸 많이 봐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많이 봐왔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명리학에서는 충이 아니고 합이 아니라는 말 조금은 이제 이해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고에서 깨어나셔서 놓치기 쉬운 어떤 인간관계 또 규율을 만드는 것 이것은 본인의 어떤 사고의 판단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환점이 필요하다. 도약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보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창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자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운곡이었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예를 들자면은 종교적인 거, 불교를 비롯해서 토속신앙,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 궁금하셨던 점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주위에 어긋날까봐 물어보지 못했던 거, 평상시에 남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 등 궁금하신 점 등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지식 내에서 주위에 답을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는 구독자님의 일상생활에 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더보기란을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곡의 점찰 얘기 구독과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곡이었습니다.